예전부터 대구, 청어, 정어리, 가자미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북소유럽의 핵심 어장이었던 도거뱅크. 이곳은 중세시대에도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어선인 도거가 많이 활동하여 아예 이름 자체가 도거뱅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거뱅크 근처에서 조업하던 어부들은 예전부터 육지동물의 거대한 이빨과 뼈를 발견해왔지만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1900년대부터 북해 근처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1913년에 고생물학자인 클레멘트 리드가 신석기 시대 동물의 뼈와 부싯돌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1931년엔 콜린다라는 어선이 만년 전 사람이 만든 작사를, 1988년엔 중기 신석기 시대의 돌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북해에서 계속해서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고 선사시대의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도거뱅크 근방이 과거엔 광활한 육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1990년대부터는 이곳을 도거뱅크의 이름을 따 도거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0년대부터 북해의 저 지형을 각종 장비를 통해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도거랜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도거랜드의 실체는 놀라웠습니다. 약 만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북유럽의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약 60m 정도 낮았기에 유럽 본토와 영국은 도거랜드를 통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거랜드는 영국에서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넓은 면적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는데 중앙에는 큰 호수가, 서쪽에는 현재 영국의 템스강, 동쪽에는 현재 독일의 라인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거랜드에선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의 뼈뿐만 아니라 소, 돼지, 술록, 매머드, 사슴, 올빼미 등 매우 많은 종류의 동물뼈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도거랜드의 자연 환경이 툰드라, 숲, 갯벌, 늪, 초원 등 다채롭고 풍요로웠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줍니다. 연구진은 중기 신석기 시대엔 이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중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는 고대인들의 유해, 뿔로 만든 곡괭이, 화살촉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살촉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살촉은 대부분 사슴뼈로 만들어졌으나 놀랍게도 몇몇은 인간의 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도거랜드에서 인간의 뼈로 만들어진 화살촉이 보편적이진 않았으며 상징성을 가진 의뢰 도구거나 장례 의식품으로 추정한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도거랜드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교류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05년에 북해에서 어부들이 건져 올린 13,500년 전의 들소뼈에는 지그재그 패턴의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 패턴은 후기 구석기 시대 유럽에 널리 퍼졌던 패덤에서 문화권에서 발견되며 도거랜드 외에 영국, 프랑스, 폴란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화이트섬 근처의 바다에서 8,000년 전의 미래 DNA가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도거랜드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유골들을 분석한 결과로 볼 때 도거랜드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수렵 채집인으로 추정되기에 도거랜드에서 발견된 8,000년 전 밀은 유럽 남부의 농부들과의 무역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영국 본토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야 밀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거랜드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근처 유럽의 고대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성했던 도거랜드의 고대인들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8200년 전 노르웨이 서쪽 해안에서 290km 길이의 대륙풍의 수중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최소 10m에서 12m, 최대 20m 높이의 파도가 도거랜드를 덮쳤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쓰나미로 인해 도거랜드가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브래드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도거랜드가 이 쓰나미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도거랜드에 많은 숲이 파괴되었고 사람, 동물들이 홍수로 죽었으며 토양이 염분화되어 습지대로 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 퇴적층을 분석한 결과 바닷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다시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물들이 그곳에서 삶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습지로 변한 저지대를 피해 대부분의 고대인들이 도거뱅크와 같은 고지대에 몰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자원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쓰나미 이후로 살해당한 고대인 유골들이 증가하는데 이는 그 당시에 열악했던 상황으로 인한 경쟁 심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이 와중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 도거랜드의 저지대는 연간 2cm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결국엔 도거뱅크와 같은 고지대 지역만 섬 형태로 살아남아 도거군도가 되었습니다. 쓰나미 이후에도 도거군도 형태로 살아남았던 도거랜드는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결국 7,000년 전 북해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몇몇 음모론자들은 도거랜드의 광활한 크기와 쓰나미로 가라앉았다는 점 때문에 도거랜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와 도거랜드가 쓰나미를 겪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와 비슷한 구조물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진짜 도거랜드가 아틀란티스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에도 도거뱅크와 같은 북해의 여러 뱅크들은 그 수심이 18m에서 2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지역들을 우선으로 하여 도거랜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속화되는 대규모 북해 석유, 천연가스 개발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도거랜드의 유적지, 유물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럽의 비밀을 품고 있는 도거랜드. 2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덕분에 도거랜드의 비밀은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황해도 마지막 빙하기 직후에는 육지였기에 많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지가 수몰되었을 것입니다. 북해처럼 황해에 가라앉아 있는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연구도 얼른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